대한애국당 부대변인 진순정입니다. 2018년 5월 14일 대한애국당 제51차 최고위원 회의 내용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중 태극기 집회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참석한 애국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2일 토요일 폭우 속에서도 애국의 행진은 계속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빗속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대한애국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애국 행동들로 진실을 몰랐던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진실을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한애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6.1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한애국당도 4-5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거나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니 총선인 6.13 지방선거에 대한애국당의 당당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파 정권과 주적 김정은의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한 안보쇼가 아니었으면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집권 1년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1년 만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제 지표에서 IMF의 버금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청년 실업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붕괴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의 도산 상태입니다. 집회할 때 식당에 가보면 직원을 고용하던 식당들이 이제는 주인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직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경제를 망하게 하는 무능력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주사파들이 준비한 안보쇼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략 미스와 리더의 부재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몸담았던 대한애국당 조원진 당대표의 관점으로 볼 때 6.13 지방선거가 4.27 판문점 선언 때문에 안보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바람에 의한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왜 예측하지 못했는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이 안보 프레임에 엮이면 지방선거는 없어진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강력한 국내 정치 중심의 정치 프레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6.13 지방선거가 하루 전 미국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4.27 선언의 연장선입니다. 이번 선거는 좌파들의 프레임에 엮여버렸고 그 프레임의 전체는 너무 큽니다. 드루킹 문제에서 많은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드루킹은 2016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드루킹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 글 중 3분의 1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사도 댓글 작업을 하였습니다. 9만여 기사의 댓글을 조작하였고 2억 7,900만 개의 댓글 공감 클릭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수사의 기초 단계에서 밝혀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킹크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에서 실시간 검색을 주로 봅니다. 중요한 이슈에 따라서는 충분히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을 댓글로 여론 조작하고 그 여론 조작을 음모를 가지고 공작하였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하고 파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진실의 일부분이 밝혀진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26만 개 댓글 작업을 했다고 관련자들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9만 개 기사를 매크로를 통해서 조작을 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조작되고 프로그래밍된 여론입니다. 매크로에 의해 멀쩡한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결국은 드루킹 일당들이 매크로로 무엇을 입력했느냐에 따라 여론이 조작된 것입니다. 김경수 의원의 말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지 않고는 이 의혹을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급하게 안보 드라이브를 건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터질 것이라도 마치 예상한 어떤 쪽에서 안보 프레임으로 덮은 것이 아닌지 짙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가는 모습, 서민이 고통받는 모습, 700만 자영업자들의 비통한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확한 안보에 대한 입장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경제 참사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선거를 하여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탄핵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드루킹 특검을 하지 않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사직권을 직권상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무능하고 반의회민주적인 국회의장이 될 것입니다. 특검 없이 의원직 사퇴 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위장안보쇼의 진실을 알릴 것. 북핵 문제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북한은 언론 매체를 통해 반미, 반제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 임지를 풀어주면서 그들의 언론 방송을 통해서는 반제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체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은 핵이 평화 수호의 복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일부분 핵 포기 흉내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핵심부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태영호 전 공사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체제 안정 보장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김정일의 전략과 같습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이유는 유엔이나 미국을 통한 대북 제재 강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스스로가 죽음의 그림자를 본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 평화쇼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를 풀어주고 돈도 줄 것입니다. 북한은 2, 3년 후에 다시 핵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북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더 높이면 북한 내부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은 체제가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주민에 대한 해방입니다. 지금이라도 거짓 평화쇼를 중단하고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기회를 주사파 정권이 또 놓치고 있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고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더라면 김정은은 곧 무너질 것입니다. 통진당 아로 세력들 중심으로 촛불을 들고 이 촛불이 거짓 여론에 의해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김정은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인 것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이제 조금 밝혀졌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물러나고 봉건 국가가 무너지면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고 친북 주사파 세력은 사라지고 대한민국은 자유통일되고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7위권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중요한 일들이 1, 2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편파 언론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음모에 의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태 막혀있던 북한 사이트가 지금 다 풀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관을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애국당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애국당은 4.27 판문점 선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안보쇼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민생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위장 안보쇼의 진실을 알리는 것도 바로 대한애국당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2018년 5월 14일 대한애국당 부대변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